세상에는 알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유럽의 알프스 이외에도 뉴질랜드에는 남알프스가 있고 일본에는 일본 알프스가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영남 동부 지역에 위치한 영남알프스와 경기도 광명에 있는 광명알프스, 경기도 용인과 광주에 있는 경기 광주알프스, 전남 화순군에 있는 광주알프스 등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여러 곳의 알프스 가운데 가장 유명하며 알프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알프스는 유럽에서 가장 높고 넓은 산맥 가운데 하나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모나코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 8나라에 걸쳐 약 1200km가 뻗어 있으며 위키 백과사전에 따르면 연간 방문객이 1억 2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알프스를 찾는 사람들은 찾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찾는 형태도 다양한데 저는 이번에 15일에 걸쳐 알프스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세 봉우리인 몽블랑과 마터오른, 융프라우에 주로 트레킹 중심으로 다녀온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좋은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 다녀오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참고가 되며 아직까지 방문할 계획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알프스를 볼 수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보시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알프스에 가게 된 것은 지난 1월 어느 날 작년 말 뉴질랜드 밀포드 트레킹을 제안해서 같이 다녀온 친구가 올해는 알프스를 다녀오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한 것을 받아들여 함께 가기로 한 것입니다. 친구의 제안은 해초 여행사의 12일짜리 뚜르드 몽블랑 트레킹에 참여하되 그곳까지 간 김에 날짜를 조금 연장해서 마터오른과 융프라우를 함께 다녀오자는 것이었는데 이 제안에는 저와 다른 한 친구가 참여하기로 했었다가 그 친구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저와 둘이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트레킹 이름의 첫 글자들을 따서 TMB라고 부르는 뚜르드 몽블랑 트레킹은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4810m 높이의 몽블랑 산의 정상에서 조금 떨어진 주변을 한 바퀴 도는 170km를 걷는 길로 약 200년의 역사를 지닌 유럽을 대표하는 종주 트레킹 코스인데 오르락내리락 걸으며 눈과 빙하에 덮여있는 만년 설산과 빙하, 여러 기괴한 모양으로 하늘 높이 솟아있는 아름다운 바위들, 에메랄드빛 호수들, 각종 야생화가 가득한 넓은 초원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경치들을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해초 여행사의 TMB는 8일 동안 때로는 산 허리를 따라 이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몽블랑의 계곡 건너 산을 오르내리기도 하며 대체로 해발 1000에서 1500m에서 출발하여 2000에서 2500m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코스로 전체 산행거리는 100km로 하루 평균 걷는 거리는 12km, 평균 산행시간은 7-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행사의 상품에는 이 가운데 45km의 하이라이트만을 걷는 짧은 일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TMB 일정에 참여하기 위해 6월 24일 저녁 9시에 인천공항에서 만나 11시 55분에 출발하는 UAE의 두바이행 에미레이트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9시간을 달려 두바이 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4시간 뒤에 제네바로 가는 비행기로 바꿔 타고 다시 6시간을 달려 오후 1시 15분에 제네바에 도착했는데 여기에는 이 일정에 참여하는 13사람과 가이드 1사람을 포함하여 14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제네바에서 1시간 이상을 달려 프랑스의 샤모니에 도착한 우리는 호텔에 들어가 짐을 풀고 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잠시 시내 관광을 했습니다. 샤모니는 도시라기보다는 인구가 채 10,000명이 안 되는 조그만 마을인데 1924년 첫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곳으로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연간 방문객 수가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샤모니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우리의 8일짜리 TMB 트레킹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레킹의 시작은 몽블랑의 서쪽에 있는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출발하여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며
우리 일행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일정이었는데 여기에 몽블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 해발 3842m의 에귀디 미디에 올라가는 한나절짜리 일정과 몽블랑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몽블랑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가는 한나절짜리 일정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TMB 몽블랑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려 하는데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설명에는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 지명이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지명은 기억할 필요가 없는 만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도나 측면도를 참고하시면서 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TMB 일정에는 30대 스페인 여성이 현지 가이드로 동행했는데 TMB 일정 첫날 우리는 샤모니에서 시계 방향으로 버스로 해발 1460m의 르뚜어까지 이동한 다음 2시간 남짓 올라가니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이 있는 해발 2191m의 꼴데발무 고개에 도착하였으며 우리는 그곳에 있는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2시간 반 동안 내리막길을 내려가 해발 1297m의 트리앙에 도착하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해발 1297m의 스위스 트리앙에서 시작하여 2191m의 꼴데 포르탈로 고개까지 올라갔다가 1450m의 샴페까지 내려가는 14km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7시간이 걸렸는데 고개에 올라간 다음 만나는 보빈 산장의 경치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곳의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해발 1784m의 라 페울레에서 시작하여 2537m의 그랑콜 페레 고개까지 올라갔다가 1805m의 아누바까지 내려가는 12km인데 고개가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으로 이곳을 지나면 이탈리아로 바뀝니다. 이곳을 지날 때는 고개까지 올라가는 길이 경치가 참 예뻤고 고개에 오르자 눈앞에 보이는 해발 4208m 그랑조라스 산의 위용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발 1805m의 이탈리아 아누바에서 시작하여 2050m의 보나티 산장까지 올라갔다가 산 허리를 따라 평지에 가까운 편한 길을 한참 걸어 1970m의 베르토네 산장에서 점심을 먹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 1230m의 꾸르마이에르에 이르는 14km입니다. 중간에 몽블랑 아래로 뚫린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11.6km 길이의 터널의 입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해발 1670m의 라 비살레에서 시작하여 2508m의 콜데 라세느 고개까지 올라갔다가 1864m의 모테 산장으로 내려가는 14km로 고개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국경이어서 고개를 넘으면 이곳에서 프랑스로 바뀝니다. 고개에서 내려가는 길에 폭넓게 자생하고 있는 야생어를 만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해발 1750m의 르 사피유에서 시작하여 2465m의 꼴디 보놈무 고개까지 올라갔다가 완만한 내리막길을 길게 이동하여 눈 옆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1210m의 레콘타미노로 내려가는 15km로 마지막에는 비를 맞으며 걸어야 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해발 1140m의 트레스에서 출발하여 1657m의 꼴데 보자까지 올라갔다가 1063m의 레우시로 내려오는 11km로 오전에 이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곤돌라를 타고 몽블랑 정상을 가장 높으며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3842m의 에귀디 미디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에귀디 미디에서는 가장 높고 가장 가까이에서 몽블랑 정상을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지만 몽블랑 정상의 일부가 구름에 가려 선명한 정상의 전체 모습은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몽블랑에서의 마지막 날인 8째 날에는 곤돌라를 이용하여 해발 2390m의 랑덱스에 올라가 그곳에서 바로 전날 제대로 보지 못했던 몽블랑 정상의 선명한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돌이 많은 불편한 길을 한참 걸어 해발 2350m에 있는 락블랑 호수에 가서
몽블랑 정상의 멋진 모습을 둘러보고 내려오면서 마지막 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8일 동안 TMB 일정을 함께 했던 11사람과 가이드는 귀국길에 오르고 제 친구와 저는 마터우른을 보기 위해 체르마스로 가는 기차에 올랐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스위스는 면적이 약 4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중부권의 면적보다 작은 그다지 크지 않은 나라이고 제네바 공항에서 체르마트까지 거리가 230km 정도인데 중간에 기차를 한번 바꿔 타고 시간이 3시간 45분이나 걸렸습니다. 산악 열차로 유명한 스위스가 철도를 고속화하려는 노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체르맛에 도착하여 숙소에 짐을 풀어놓고 우리는 잠시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1600m에 위치한 체르맛은 인구가 채 6,000명이 안 되는 작은 마을인데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 전기 차량만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녁 9시 해질녘이 되었을 때 우리는 멋진 마테오른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 교회 다리로 갔습니다. 맑은 하늘 덕분에 우리는 마테오른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뜰 무렵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마테오른의 멋진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체르맛에 머무르는 하루 반 동안 한 번은 기차를 타고 또 한 번은 푸니쿨라 레일웨이를 타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곤돌라를 타는 방법으로 세 차례 산 높이 올라갔다가 트레킹하며 내려오면서 때로는 가까이에서 때로는 멀리에서 내려오면서 마테오른의 멋진 모습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 뜰 때 하늘이 맑아 멋진 마테오른을 다시 한번 보는 즐거움도 누렸습니다. 7월 6일 오후 체르맛을 떠난 우리는 기차를 3번 바꿔 타고 마지막 목적지인 융프라우를 보기 위해 그린덴발트에 도착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인터라켄으로 이동한 다음 9시 4분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라우터브루넨과 클라이네 샤이덱에서 바꿔 탄 다음 해발 3,454m의 융프라우 요흐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라켄이 해발 568m이니 높이로는 2,886m를 올라가는 셈입니다. 융프라우 요흐역에 가기 전 마지막 역인 아이거 글레처 역에서는 7km 길이의 터널로 철도가 융프라우 요흐로 이어지는데 경사가 가파른 이곳에는 톱니바퀴 열차만이 다닙니다. 해발 3,571m에 위치하고 있는 융프라우 요흐의 스핑크스 전망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알레치 빙하를 둘러싼 눈과 바위 등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전망대 밖으로 나오면 빙하와 융프라우 산 정상을 잘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정상 부분의 일부가 구름에 살짝 가린 융프라우 정상을 비교적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은 융프라우 요흐에서 컵라면으로 가볍게 먹고 내리막길에는 아이거 북벽을 보기 위해 아이거 글레처에서 트레킹을 하였는데 바위의 위쪽으로 구름이 끼어 있어 아쉽게도 일부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그린덴발트에서 하이킹 코스로 유명한 피르스트를 찾아가 마지막 트레킹을 하면서 이번 알프스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알프스의 몽블랑과 마터우른, 융프라우에 다녀온 트레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몇 차례로 나누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